정말 이게 사실에 기초하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는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거지 특정 매체를 베끼는 게 팩트체크가 아닙니다. 그냥 목소리 큰 사람이 이겼어야 되겠습니까? 엄연히 사실과 거짓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짓말이 이기는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의 말도 안 되는 아들 원정 출산설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아예 출생 증명서까지 나 의원이 공개했다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며 우기다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어 다른 혐의와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모든 일이 마무리되겠지만요. 하긴 이재명 경기지사의 재판 결과를 보면 표창장같이 증거가 있는 사건도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민주당을 비롯한 저쪽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의 핵심을 짚은 센 말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오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여당 의원들이 있었는데요. 최근 문 대통령이 방문한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 야당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전부 가짜뉴스이고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팩트체크를 한 것이라며 정말 뻔뻔하게 말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팩트체크를 해봤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해당 임대아파트는 인테리어 시공으로 4,290만원이 들었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김은혜 의원실에 제출한 견적서에 4천만원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은 그것을 오늘 청문회 도중 직접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저렇게 단순한 사실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상대 야당 의원의 발언을 근거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든지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말이 좀 심하다고요? 막말이라고요? 막말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인의 거짓말이 문제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에 야당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면 언론이 이를 받아쓰고 다시 정치권에서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러면서 후보자에게 엄청나게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제기되는 의혹은 제목만 보고도 나쁜 사람 이런 부정적 인식이 쌓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느냐.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제대로 검증보다는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 그리고 가짜 뉴스에 기초한 마냥사냥과 같은 그런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방문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당 대변인이 한 모든 발언 내용들은 다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네, 국민의힘 참으로 이거는 정말 이게 사실에 기초하진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C모 의원님하고 H모 의원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안 계시네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수장의 자격과 정책 능력을 검증해야 되는 자리인데 저 후보자님은 편히 계셔도 됩니다. 이 분리하면 가짜뉴스로 돌파하는 가짜 정치의 민낯을 본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두 분의 동료 의원님들이 팩트체크를 하셨는데 팩트체크는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거지 특정 매체를 베끼는 게 팩트체크가 아닙니다. 민주당에서는 설마 당지시대로 이 인사청문회장을 난장으로 만들면 포인트를 주는 건 아니겠지요. C모 의원님 말씀을 따라 듣다 보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파워포인트가 되십니까? 의사진행 발언이신가요? 예, 의사진행 바랍니다. 아까 가짜뉴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짚지 않으면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정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정책위 부위원장님 말씀을 따라 듣다 보니까 공사 담당 현장 소장 업무가 9시에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파워포인트가 됩니까? 이건 보여드려야 됩니다. 팩트라서 그렇습니다. LH 시공사의 같은 편 말을 인용한 한 특정 매체의 말만 판박이로 그대로 옮기듯 읽으셨습니다. 심야공사, 저 보면은요, 심야공사가 없다거나 주민이 아니라는 주장 또한 다른 것도 아닌 이 특정 매체의 입장을 반영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난데없는 대통령의 방문을 앞두고 진실은
쇼룸이 만들어졌고 주민들이 늦은 밤 새벽까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인데요. 왜 이것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지 이분들이 특정 매체를 편애하는 이유도 궁금합니다. 공공임대 질 좋은 평생주택을 홍보를 하면서 시공을 안 해줘서 힘들다는 목격담까지 현장을 찾은 취재진에 포착이 됐고요. 민주당이 하도 가짜뉴스라고 하니까 오히려 주민들이 카톡방에 드릴 밤새도록 했다라든지 아니면 바로 위에 입주민까지 망치질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중요한 건 주거 취약계층 편이라는 문재인 정부가 약자인 척하면서 약자를 오히려 더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가짜뉴스와 범죄 행위로까지 제대로 사실 확인 없이 인사청문회장을 정쟁으로 물들게 한 동료 의원들에게 유감을 표하면서 사과는 제가 아닌 코로나로 힘든데 이렇게 불쾌하게 해드린 국민들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의원께는 모든 사실을 입증할 LH가 보낸 공식 서류를 원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실도 믿고 싶지 않고 LH 서류도 믿고 싶어하지 않은 여권 내의 초조함과 불신에 저는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그 인테리어 업체의 4,920만 원이요. 이것 또한 민주당에서 공사가 아니라고 가짜 뉴스라는데 지금 LH에서는 여기 바로 공사라고 공식 서류 절차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인테리어 공사는 공사란 말이 아닙니다. 회사 대표 주소도요. 저희가 회사 대표 주소를 따라가 봤더니 단독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물어봤더니 가정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테리어 대표 사무실이 따로 있냐 해서 저희가 대표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 대표 번호로 LH가 적시했던 번호입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들려드리겠습니다. 공실의 실성을 보여줄 생각을 하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의 실체는 뭡니까? 네, 의원님 마무리해 주세요. 실제 유령 업체가 아니길 바라고 이따 대표께서는 진짜 대표와 주소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1,000만 원 발주했을 때 과업 내용서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업 내용서에 잔치회비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치솟는 집값을 양보하는 겁니다. 고통인데 이 정도는 그렇게 잔치가 필요합니다. 이건 무슨 문제예요? 잔치라니요. 네, 마무리해 주세요, 의원님. 네, 그거는 이미 다 말씀, 네네, 자료 요구는 다시 촉구 드렸으니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추천, 구독, 공유, 후원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킵니다.